안녕하세요. 남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성 구독자분들 혹은 여자친구, 아내가 있으신 남성 구독자분들,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다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음식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떡볶이인데요.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이 PMS, 쉽게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PMS를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 그 쫄깃한 떡과 매콤한 소스, 이거 전부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도파민, 이거는 또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떡볶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연일 품절 대란을 세우는 화사씨가 로제 떡볶이 안 드셔보셨냐면서 요즘 대세라고 얘기해서 배달이 더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로제 떡볶이 하면은 제일 핫하게 떠오르는 브랜드, 하나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서 전국 체인점을 세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죠. 바로 배떡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기준으로 1시간에 한 번, 딱 10분 정도 배달 어플에서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다가 티켓팅 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주문하고, 그것마저도 일정한 숫자를 넘어가면은 주문이 딱 닫혀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궁금한데 못 먹으니까 더 막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떡이 최근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배달 어플 후기에 유명한 로제 떡볶이 집이랑 맛이 똑같다, 이런 손님의 리뷰에 해당 점주가 2019년 1월에 로제 떡볶이가 출시되어서 꾸준히 사랑받던 상품이었다, B사가 그 당시 가맹점이었다 라고 댓글을 달았고, 네티즌들이 실제로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인 청주점 사장이 배떡 본점으로 상호 변경된다 라고 말한 그 리뷰를 수산해가지고 의혹이 더욱 일파만파 커졌죠. 배떡 운영자인 어메이징 피플스 김정호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배떡 브랜드 최초 사용권자의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단연간의 식품 소스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와 현재 레시피를 개발했다. 해당 브랜드에서 이미 한 차례 배떡 브랜드 최초 사용권자를 레시피 도용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휘핑크림 등을 넣는 이런 로제 떡볶이 조리법은 인터넷에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그런 조리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면서 패소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레시피 도용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나와서 유명했던 덮죽, 이 덮죽 같은 경우는 방영된 지 겨우 3일 만에 한 업체에서 사업자를 내고 덮죽을 판매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덮죽에 위로차 막 방문했었어요. 그 외에도 이름을 도용한 해운대 암소갈비, 올해 초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남 케이크,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꼴로 비슷한 사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지도가 없어서 공론화시킬 그런 파워도 없는 가게들은 소리소문 없이 레시피를 뺏기고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폐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또 공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레시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허를 내는 겁니다. 기술에만 특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의 레시피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명물 성심당 튀김소보로 아세요? 이 튀소를 사가지고 박스에 딱 보면은 거기에 막 특허 번호가 써있어요. 그리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특허 번호로 조회를 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튀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몇백 그램 이런 계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특허는 남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사업자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 레시피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놓고 특허도 따로 안 내요. 또 하나, 이 특허를 받으려면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발전, 진보가 있어야 돼요. 배떡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스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음식에서도 쓰던 그런 로제 소스를 떡볶이랑 결합시킨 것 뿐이라 그러면은 신규성, 진보성 모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특허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코카콜라의 사례. 남들은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는 레시피를 직원들도 모르게 남몰래 관리하면서 장사, 영업을 하고 있다면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3대째 내려오는 장맛의 비결, 비법 소스는 직원들이나 알바들 말고 사장님들이 따로 만드신다, 이런 게 전부 영업비밀인 거예요. 남들이 알면 안 되고 비밀로 관리를 해야지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레시피를 공개했다거나 아니면은 남들도 다 아는 그런 뻔하고 뻔한 레시피면은 영업비밀이 안 되는 거죠. 직원이나 알바나 전부 다 레시피 알려주고 직접 만들게 했다, 비밀유지 서약서 이런 거 없었고 별로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러면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배떡 대표가 이 로제 떡볶이로 유명한 집에 청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레시피를 알게 됐는데 그 레시피가 남들은 모르는 좀 특별한 레시피였고 이 대리점주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공개가 되고 있었는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을 하면서 그 레시피를 이용했다. 그렇다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로제 소스가 남다른 거다 라고 하는 것부터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가끔 인플루언서들이 해킹당했어요, 이쪽으로 팔로우해주세요 라고 스토리나 게시글 올리는 거 보셨죠? 걔 중에 가끔 팔로우 그냥 팔아버리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고 이 인플루언서의 계정에 연락해서 내가 상표권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계정은 내 거야, 넌 지금 내 상표권 침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뺏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법적 싸움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저 썼다 라고 입증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 몇 년간 상표는 이미 많이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상표권 등록 먼저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